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 고장났다. 그런데 왜 세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을까? 왜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알아둬야 할 호르몬이 있다. 바로 렙틴 호르몬.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면 렙틴은 우리 몸속 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식욕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무엇을? 렙틴을. 렙틴은 뭐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뭘까?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렙틴의 분비도 증가하고 지방세포가 줄어들면 렙틴의 분비도 줄어든다. 즉, 체지방이 증가하면 렙틴 분비량이 증가해서 식욕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줄어들면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어 식욕이 상승한다. 체내 지방의 양에 따라서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적게 분비되면서 식욕이 조절된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식욕이 줄고 체지방이 줄면 식욕이 상승한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라는 거겠지, 이거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렙틴만 있는 건 아니다.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다. 그렐린은 위장관에서 분비된다. 렙틴은 지방과 관여가 있다. 그걸 알면 돼. 위장이 비면 분비가 되고 음식이 들어차면 분비량이 줄어든다. 흔히 말하는 배꼽시계는 그렐린에 의한 작용이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렙틴이고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아이는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도 식욕과 관련이 있다. 인슐린은 혈당과 연관이 있는 애고 혈당이 높아져 인슐린이 분비되면 식욕이 억제된다. 그렐린이나 인슐린이 단기적으로 식욕을 조절한다면 렙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그렐린하고 인슐린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식욕을 조절하고 렙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욕을 조절한다. 그렐린은 뭐라고? 배고프다고 말하는 호르몬. 인슐린은 뭐라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럼 렙틴은 뭐라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배가 부르니 이제 그만 먹어. 오케이? 체중이 비교적 일정한 사람은 이러한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식욕이 줄어들어 지방량이 원래대로 줄어들고 체지방이 줄어들면 식욕이 늘어나서 지방량이 원래대로 늘어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에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살이 찌는 사람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체중이 계속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다.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비만할수록 렙틴 분비량도 많게 된다. 문제는 렙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렙틴이 뭐라고?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인데 얘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뚱뚱할수록 렙틴의 분비량이 많다. 잘 기억해야 돼. 문제는 렙틴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뚱뚱해도 배가 불러도 자꾸만 먹게 된다는 거. 그래서 렙틴이 소용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
자, 이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 지방 조직이 늘어나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도 이 신호가 뇌의 시상하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는 계속 렙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착각해 지방을 더 축적하려고 한다. 이게 비만의 원리인 거야.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살이 찐다. 렙틴은 몸속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인체의 컨트롤러인 뇌에게 시시각각 보고해야 한다. 렙틴 호르몬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 수용체가 결합하여 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렙틴 수용체의 숫자가 부족해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지방세포에 지방량이 넘쳐난다고 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뇌가 렙틴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렙틴이 뇌에게 지방이 충분해요. 그만 먹어줘요. 라고 신호를 보내도 뇌는 렙틴이 부족하네. 더 먹어서 지방을 늘려야겠어. 착각한다. 뇌가 렙틴의 내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 자꾸 입에 뭔가를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병. 그게 비만의 원리. 꼭 기억해야 해. 내가 지금 물처럼 먹고 있는 게 무언지를 하루 동안 잘 적어봐. 그거를 일주일만 적어봐. 그랬을 때 매일매일 꾸준히 같은 시간에 먹는 게 뭔지, 그리고 공복 시간을 하루에 최소 몇 시간씩 두고서는 먹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몸무게가 왜 그런지 이해가 가. 찌는 건 쉬워도 빠지는 건 어렵다잖아. 대신 왜 찌는지 알면은 빠지는 것도 쉬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일주일만 식단표를 적어봐. 내가 뭘 물처럼 먹고 있는지. 아몬드 한 알만 먹어도 적어. 몇 시에 아몬드를 1개 먹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체지방이 많아지면 늘어난 체지방 때문에 렙틴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렙틴 저항성이 더 심해진다. 자그마한 식당에 손님이 적당히 오면 그럭저럭 잘 돌아간다. 좌석이 다 차면 더 이상 예약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작은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예약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또다시 손님이 몰려온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번 살이 찌기 시작하면 이후에 살이 더 찌는 건 훨씬 쉽다. 몸이 더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살이 찌면 다시 살을 빼기가 어려워 점점 더 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살이 더 많이 찌는 걸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뭐라고? 비만의 시작은 만성 스트레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지만 살찌는 걸 멈출 수 있어. 자, 렙틴 저항성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면 도대체 렙틴 저항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 궁금하지? 앞서 고혈압의 원인을 잘 모른다고 했듯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도 아직은 잘 모른다. 하지만 고혈압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은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렙틴 저항성도 이것을 일으키는 몇 가지 위험 인자들이 밝혀져 있다. 그 시작점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이다. 만성. 10년 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데 왜 지금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까? 스트레스는 상대적이다. 고약한 상사 밑에서 일을 한다고 모두 사표를 내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잘 견디며 회사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낸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의 차이다. 18년 살고 있는 우리는 10년 전보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과로와 수면 부족, 만성 피로,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활동량, 스트레스에 쉽게 공격받고 영향을 받는 생활의 주 원인이다. 여기서 몇 개나 포함돼? 일단은 넌 과로해. 그리고 수면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리고 피로는 계속 쌓여.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불규칙한 식습관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부족한 활동량도 문제가 될 거야. 다만 다행인 거는 매일매일 배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다행인 거야. 독소를 매일 빼내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다 스트레스에 쉽게 공격받고 영향을 받는 생활이 주 원인인 것이지. 살을 찌는 데 있어서. 자,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탄수화물을 부른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라고 인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부신은 혈압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주요 기관이야. 자, 그러다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겼다가 스트레스를 불러온 원인이 해결되면 몸은 금방 원위치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 스트레스는 종료될 겨를이 없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스트레스, 창가에 비치는 햇빛이 아니라 커튼으로 가려진 어두컴컴한 방에서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급하게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겨우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쌓이기 시작한다. 어제 제출한 보고서가 이게 뭐냐며 호통치는 상사,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하는 직장 동료, 억지로 미소 띠며 응대해야 하는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떨어질 줄 모른다. 이렇게 스트레스 자극이 끊이지 않고 하루 종일 반복되면 스트레스 반응도 계속 유지된다. 아드레날린은 맥박을 빠르게 하여 혈압을 올리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과 허리를 뻣뻣하게 만든다. 원시 인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맹수를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혈당을 높게 유지한다. 그런데 21세기 현대인들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겪는다. 움직이지 않아서 에너지가 쓰일 때가 없는데도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더 달라고 식욕을 자극한다.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강하게 원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 설탕 커피, 초콜릿, 과자를 쉴 새 없이 집어먹는다. 시동을 걸어놓은 채 주행하지 않는 차에 매일 가솔린을 부어넣는 셈이다. 연료통에 이미 기름이 차고 넘치는데 주행은 하지 않고 계속 기름을 넣으면 그 차는 어떻게 될까? 참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요소, 설탕, 하얀 밀가루, 초콜릿, 커피 믹스, 과자, 치킨, 피자, 맥주, 소주, 그 밖에 알코올 종류, 담배, 그리고 고지방식의 고기,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 그거를 계속 40년을 넘게 먹어도 내 변비는 계속 지속적이었고, 그래서
상피내암. 몸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거야. 5년 동안. 그러면 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만의 원인을 찾고 너가 다시 정동진으로 내려갔던 그때의 몸무게로 딱 돌아갈 수 있게끔 너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래. 그때로 꼭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응원해 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방법을 찾아줄 거니까. 자, 아까 말했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물처럼 먹고 있는 게 뭔지 일주일 동안만 적어보라고. 여기 돼 있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 우리는 커피 믹스, 초콜릿, 과자를 쉴 새 없이 집어먹는다. 자, 정제 탄수화물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나는 현대인이 비만해진 원인을 단 하나 꼽으라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제 탄수화물이란 정제 가공 기술로 탄수화물의 섬유질, 필수 지방산 등을 깎아내고 칼로리만 내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 설탕이고 설탕과 사촌지간인 액상과당도 여기에 해당된다. 액상과당. 정제 가공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도 여기에 속한다. 국수류, 빵류, 최고지. 탄수화물 특히 설탕에 중독된 현대인을 겨냥해 식품 가공업계에서는 포장만 그럴싸하게 바꿨을 뿐 단맛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에도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고 요거트에도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첨가되어 있고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두유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이 추가된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지 않는 게 상책이다. 습관처럼 먹는 과당의 과잉 섭취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렙틴 호르몬의 작동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체중의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서 비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점차 렙틴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자, 이어서 한번 껐다가 할까? 용량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